물론 영어로 레슨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레슨이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독일어를 못할 경우에 몇 가지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일구쌤입니다. 오늘은 그 독일 유학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번에 제가 독일 유학 한번 꼭 도전하셔라, 꼭 가서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무작정 뭐 나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나가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절한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를 잘 하고 나가셨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이 세 가지는 다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준비할 게 많겠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꼭 필수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신 후에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처럼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닌 후에 석사나 최고연주자 과정을 통해서 유학을 하시려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바로 유학을 나가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저보다 더 잘 아는 나중에 고수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 지금 대학생분들에게 특히나 좀 도움이 될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악기 실력이 최우선입니다. 악기 실력을 갖추고 쌓으셔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막연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제일 좋은 실력을 준비한 후에 나가셔야 후회가 없고 미련이 남지 않아요. 그리고 악기 실력에 대한 준비는 갑자기 한 달 전, 두 달 전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대학교를 다니면서 조금씩 몸에 익히고 습득을 하셔야 될 것들인데, 첫 번째로 실력 안에서도 이제 레파토리를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레파토리라는 것은 이제 대학교에 오셨을 때는 바로크나 고전이나 낭만이나 근현대, 그리고 완전히 현대까지 이 모든 시대들을 조금 고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속 낭만곡을 한다, 난 카르멘하고 민요하고 프라이슈츠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면 4년 내내 카르멘만 하고, 뭐 난 연주가 있을 때마다 난 프라이슈츠 연습했으니까 프라이슈츠만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독일 유학, 아무리 그 곡을 잘하셔도 독일 나갔을 때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로크 곡을 할 때는 바로크 스타일을 보여주셔야 되고, 고전 음악 할 때는 고전 음악에 맞는 스타일로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낭만 현대도 당연히 그 곡에 맞는 어떤 좋은 연주가 있을 텐데, 뭘 불어도 그 사람처럼 된다, 뭘 불어도 이 스타일, 뭘 불어도 이 스타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기 실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해서 각 시대별 스타일을 익히고, 모든 시대를 좀 수월하게 내가 그 시대에 맞춰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엑스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학교도 아직 많은데, 엑스업은 부랴부랴 이렇게 해서 되는 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3줄짜리인데 뭐 이거 연습하면 되지 하지만, 그 곡을 좀 알고 그 곡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해야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엑섭도 점점 이제 학교들에서 추가로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곡을 안 하고 대신 엑섭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결국 플룻은 이제 오케스트라 악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졸업을 하고 목표가 오케스트라에 취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유럽에서도 똑같고, 유럽에서도 모든 오디션에는 모차르트랑 엑섭을 연주하기 때문에 모차르트 엑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박 소나타 한 2개 해봤다, 핸델 소나타 하나 해봤다, 이 정도 가지고 바로크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익히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악 스타일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꾸준하게 고전음악, 바로크 음악, 현대음악들을 접하면서 공부를 대학교 때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실력들을 잘 쌓기 위해서는 여러 시대의 여러 편성의 클래식 음악들을 음반이나 들으면서 스타일을 좀 파악하는 게 좋고, 내가 레파토리를 선정할 때도 계속 낭만곡들 위주로, 내가 자신 있는 곡들 위주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자신 없는 곡들
곡들, 자신 없어하는 시대의 곡들을 연주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지 않고 너무 악기를 잘하는데 이런 약간 준비의 실수로 인해서 계속 안 풀리고 헤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험 보면서. 저도 그랬고 저는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뭐 실력도 부족했지만 그런 개념이 없이 나가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좀 실력을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서 꼭 빠르게 이렇게 학교 입시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어입니다. 독일 유학을 가시려는 분들은 독일어를 미리 공부하셔야 돼요.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고요.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필요 없어, 난 영어 잘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악기 잘하면 그냥 시험에 덜컥 붙기도 해요. 근데 독일어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모든 독일 학교에서는 당연히 독일어가 쓰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독일어로 레슨을 하시고, 물론 영어로 레슨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레슨이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독일어를 못할 경우에 몇 가지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독일어를 정말 못하는 사람일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고, 저도 처음에 교환학생 갔을 때 B1라고 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공부를 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어를 제가 마음대로 얘기를 못하니까 제 성격이 아예 바뀌더라고요. 제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저의 성격으로 안 보고 그냥 소극적이고 조금 조심스럽고 이런 사람으로 저는 비춰졌었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들을 좀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를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접하기가 힘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만날 때 자꾸 피하게 되고, 그리고 주로 한국 분들이랑만 어울리게 되고, 뭐 한국 분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당연히 너무 좋은데 이제 폭넓게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자신감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고,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단점들이 많이 있어요. 독일어를 잘할 경우에는 일단 포어슈필이라는 그 독일에 가서 선생님과 처음 시험 전에 이렇게 조금 한번 연주를 해보거나 레슨을 잠깐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엄청 좋은 이제 인상을 줄 수가 있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악기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나랑 같이 공부할 사람, 2년 동안 재밌게 할 사람을 뽑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학생을 판단하기 때문에 독일어를 잘하고 악기 실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독일어 실력이 좋아도 독일어를 아예 못하고 의사소통이나 성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안 뽑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독일 유학 가면 외롭고 힘듭니다. 일단 뭐 너무나 난 다 재밌었어 이런 분들 많이 없어요. 힘든 시기가 있고, 그리고 지쳐요. 굉장히 시험을 한 2개만 봐도 지칩니다. 뭐 시험 하나 보러 다른 도시에 갈 경우에 그 전날 가서 숙박을 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일로 가더라도 3-4시간 기차를 타고 간다거나, 먼 경우에는 뭐 6시간씩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한번 보는 그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기댈 데 없이 이렇게 혼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도 힘들고, 다 힘든데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가 있고요, 독일 입시에서. 그럴 때 이제 주눅 들거나 아니면 다음 스텝을 해야 될 걸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지가 않죠. 시험에 떨어져도 그 다음 시험을 좀 준비하고 최대한 선생님들한테 코멘트를 듣고 다시 그 다음 시험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 뭐 생활적인 면이나 사람들 만날 때도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거나 주눅 들어 보이거나 내가 위축이 돼 있으면 당연히 그것들이 연주에도 드러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얼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오히려 학교 입시의 합격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사람이 붙는 사람보다 많은 게 당연한데 떨어져도 다시 좀 기운을 차리고 다음 스텝 이렇게 해서 그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유학 가려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죠. 뭐 비행기표도 끊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악기 실력 그리고 독일어를 잘하면 굉장히 이점이 많다는 거 그리고 힘든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독일에 나가신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대학생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